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장품의 정의에 따르면 화장품은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죠. 이번 강의는 제4과목 중에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관한 문제로 시작할까 합니다. 피부의 3층 구조를 분류할 때 알맞은 말은 피부는 제일 바깥층에 있는 표피와 그리고 진피, 피하, 지방 순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표피죠. 화장품은 이러한 표피에 작용하는 그런 인체적용 제품입니다. 따라서 진피 이하의 화장품이 작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쓰신다면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피부의 생리구조, 모발의 생리구조, 그리고 피부 모발 상태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생리구조입니다. 피부는 모체에서 뇌와 함께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극이나 장애, 건조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피부 면적은 1.6제곱미터니까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피부 두께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두껍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지방층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텁다고 합니다. 음, 그렇다면 피부의 가장 얇은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눈꺼풀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꺼운 곳은 발바닥과 손바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는 3층의 층상 구조를 갖는데요. 표피와 진피와 피하 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표피는 크게 각질층과 과립층과 유국층, 기저층으로 나누고요.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피하 조직은 거의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 부속 기관으로는 땀샘이라고 하는 한선과 피지선, 또 모발, 손톱 및 발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적용되는 그 피부의 층은 바로 표피죠. 이 표피는 크게 세 가지의 세포가 있는데요. 멜라노사이트에서 생성되는 멜라닌 세포, 그리고 케라티노사이트에서 생성되는 각질 세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균의 감염 방지 등 역할을 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는데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본 장표는 피부의 3층 구조와 각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표피에서는 기저층을 구성하는 기저세포의 분열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표면으로 기저세포들이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변화되어 가면서 합성과 분해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물리적, 화학적 저항성을 갖는 각질층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케라티노사이트의 분화 과정을 각화라고 하는데요. 기저세포의 분열로 시작되는 각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각질세포는 가장 최외곽층으로 점차 밀려서 때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새로운 층으로 세포층으로 대체되는 것을 턴오버라고 하고요. 통상 피부 재생이라고 불리죠. 그 피부 재생 주기는 피부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으로는 대략 한 4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표피입니다. 표피는 손바닥, 발바닥과 같이 특수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두께가 0.1에서 0.3mm 되는 세포가 아주 촘촘하게 겹쳐 쌓인 층입니다. 아래로부터 기저, 유국, 과릭, 각질층으로 나뉘고요. 세포 성분의 대부분은 각질 형성 세포라고 불리는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각질층을 구성하는 각질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그 외에는 멜라닌 색소, 즉 멜라닌 색소는 흑색이나 갈색을 나타내는 색소인데요. 이 색소를 합성하는 멜라노사이트, 색소 형성 세포라고 하죠. 멜라노사이트가 기저층에 존재합니다. 또한 그 수지상의 돌기로서 그 랑게르 한스 세포가 유국층에 존재하는데요. 이는 그 면역 세포로서 면역 작용을 담당합니다. 그 표피는 주요한 기능들이 외부의 자극에 적절한 외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각질층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입니다. 표피의 각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질층, 소위 말해서 때라고 하죠. 화장품에 보면은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화장품들이 많죠. 각질층은
각질로 변화된 15에서 20층의 평평하고 얇은 각질세포이고요. 계속 그 사주기 형태로 새로운 각질세포로 채워집니다. 투명층, 투명층은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존재한다고 했죠. 각질층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과립층은 이사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화돼서 각질층으로 전이가 되고요. 그 바로 아래층에 있는 유국층이 있습니다. 유국층은 표피에서 가장 두꺼운 층입니다. 유핵세포로 되어 있고요.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다고 얘기했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그 데소모점이라는 그 세포 간 접합 구조를 통해 이웃세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피가 손상 시 재생 능력이 있는 층입니다. 그 아래층은 표피에서 가장 최아래에 있는 층인데요. 진피의 유두층과 접하고 있고요. 진피층이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층에는 그 멜라노사이트, 케라티노사이트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로부터 각질과 그 멜라닌 색소들이 형성이 돼서 그 체외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멜라닌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두 가지 그 범위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집착하는 것을 방지해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두 번째가 피부에 집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10개 해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이것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죠. 진피입니다. 진피는 바로 표피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비교적 한 0.3에서 2.3mm의 두터운 단단한 층입니다. 강한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미세한 탄력 섬유가 존재합니다. 좀 더 세분화한다면 크게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망상층은 섬유화 세포와 이들 세포가 만들어내는 콜라겐, 교온섬유라고 하는데요. 엘라스틴, 탄성섬유, 그리고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것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그 전체적인 조직의 형상을 유지를 하고요. 콜라겐 사이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엘라스틴이 누비드 얽혀 있어서 조직의 탄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다량의 수분을 보유하는데요. 그 다당류, 뮤코 다당류라고 하죠. 히아루론산과 더마탄산류가 주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섬유상 단백질 즉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결합해서 피부에 그 표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더불어 피부의 유연성과 팽팽함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두층은 표피 중에 도출되어 있으며 모세혈관이 분포해서 표피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진피는 피부의 탄력과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자연노화나 광노화로 인한 주름의 퍼짐 등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속기관입니다. 피부선은 그 크게 피지선과 한선, 유선으로 나뉘는데요. 본표에서는 피지선과 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피지선은 피부 표면에 피지를 분비하여 보호하는 선으로서 전신에 분포합니다. 이 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에서 그 피부 지질은 크게 그 트리그리사이드, 그 지방산, 또 스퀄렌, 왁스에스터 또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구성된 이런 지질 성분들은 그 피부에 아주 유효한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지의 기능들은 피부를 중화시키거나 또 외부 유해나 세균의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과 윤기를 보존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한선이라고 불리는 그 땀샘은 하루에 한 700에서 900g 땀이 분비되어 있는데요. 맥시멈 아주 최고치로 땀을 흘릴 수 있는 양은 거의 10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땀샘은 그 아포크린샘과 에크린샘이 있는데요. 아포크린샘은 주로 겨드랑이 같은데 분포를 해서 그 아주 땀 냄새와 같은 좀 액취증 같은 또 나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에크린샘은 온몸의 전신에 분포를 하고요. 주로 배설 작용이나 체온 조절 작용을 하는 선이죠.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 등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부는 다양한 생리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물리화학적 방어작용입니다. 외부의 강한 기계적 힘이 생체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완충작용을 하는데요. 그럼 피하 조직이나 진피 등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겠죠. 화학적으로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알칼리 중화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에서는 세균 발육을 저해하는 살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보습작용입니다.
과도한 수분 침입이나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피부 장벽, 피부 배리어의 기능인데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분 보유능,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요. 천연 보습인자 들어보셨죠? 주로 아미노산이나 또 피롤리돈 카르복실산이라든지 젖산염, 또 무기염, 요소 이러한 것들이 그 천연 보습인자로서 피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그 수분 보유능을 통해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 배리어 기능입니다. 피부에는 대략 한 10에서 20%, 아주 정상적으로는 아기 피부에는 한 20% 가까이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분들이 쉽게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보유하는 기능을 하죠. 그 수분 배리어 기능으로서는 각질층 내에 있는 세포 간 지질, 지질 성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 세라마이드라든지 콜레스테롤, 또 콜레스테롤, 에스테로, 지방산 이러한 것들이 그런 작용을 한답니다.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들도 바로 이러한 생체 성분들과 유사한 그런 화학적 구조를 가진 성분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외선 방어 기능입니다. 멜라닌 많이 들어보셨죠? 멜라닌은 그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활성산소, 프리 라디칼 제거를 위한 효소성, 비효소성 항산화 분자에 의한 항산화 시스템, 일단 항산화 작용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면역 작용,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었죠. 랑게르 한스 세포, 체온 조절 작용, 뭐 당연히 그 피부의 그 체온의 조절을 역할을 합니다. 지각 작용, 당연하겠죠. 그 피부 감각 기능에 그건 지각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수 작용, 여러 가지 물질을 생체 내에 흡수하는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피부의 생리구조에 대한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피부의 전 부분을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